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네. 어우,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시험을 보러 갔다라고 하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얘기들이 참 많아요 지금. 네, 무슨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주변에 몇몇 시험 봤던 사람들 얘기만 전해 들어가지고 네. 그 얘기까지 한번 취합해서 얘기할게요. 뭐라 그래요? 유형이 많이 바뀌어서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그러니까 시험이 되게 어려웠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계산해봤더니 이게 모르는 내용은 아닌데 전혀 다른 유형으로 냈더니 가서 풀어보니까 알았던 문제인데 막 급하게 풀다 보니까 몰라서 꽉구나. 떨어졌다.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사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매년 어렵다 그러지 않았나 다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출제위원들이 이 응시자 숫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평가잖아요. 그렇죠. 상대 평가가 아니라 네. 올해 몇 명을 뽑아야겠다가 아니라 몇 점 이상, 뭐 지금 평균 60점 이상의 그렇죠. 과락 40점만 면하면 합격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1차, 2차 모두. 그러니까 근데 올해는 15만 명, 내년엔 20만 명. 아니 재작년엔 15, 올해 20, 내년엔 30만 이러면 그러면 사실 이게 공부를 비슷하게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보면 합격자 수도 올해는 예를 들어 2만 명, 내년에는 3만 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늘어나게 자격증이 되죠. 어느 해는 막 이만큼 늘어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응시자 숫자가 많다?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올해는 어렵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공인중개사 시험 있잖아요. 2005년인가? 15회 예. 공인중개사 시험. 예. 네. 그래서 그때 말도 안 되게 어렵게끔 나와가지고 그때 막 난리 났었죠. 난리가 나서 다시 뭐 이렇게 재시험 봤죠. 재시험 네. 그랬잖아요. 그때도 공교롭게 보면 부동산 폭등기 이후에 네. 응시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네. 시험들 엄청 어렵게 냈었던 거거든요. 이분도 좀 그런 맥락으로 보면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합격자를 많이 쏟아낸 거예요? 작년에도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그래 작년에 2만 명 넘게 붙었는데. 그래요? 네. 작년에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많이 봤는데 아무튼 작년에는 올해만큼 작년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작년 시험을 봤었던 분들과 올해 시험 봤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올해가 훨씬 어려웠다. 올해가?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2번 봤겠죠.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시고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요. 뭐 일단은 과목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1차가 민법하고 학개론인데 학개론 쪽에서는 계산 문제가 의외로 몇 개 나왔대요? 10개 나왔다고.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보통 한 7개 나오잖아. 그래요? 네. 몰라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그럼 10개면 10개 언제 계산해? 계산 문제 10개 40문제나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뭐 와. 모르지. 나 딴지 모르면서 몰라. 그냥 동양만 파악할 뿐이에요. 네. 그래서 계산 문제 이거 풀다가는 끝나겠다. 이게 그렇게 생각들 하신 거죠. 그래서 계산 문제 일단 접고 그 민법 넘어갔더니 지문이 시작의 1번부터 10번까지의 지문의 길이가 그래 이게 상상을 초월해서 시간이 너무 빡세. 이게 네. 보면 한 문제당 1분 20초 뭐 1분 정도에 풀어야 되는데 지문을 이걸 1분 동안 읽을 수가 없어. 맞아. 그래, 그래서 지문의 길이가 일단 뭐 거의 장난이 아니었고 뭐 그래서 일본 민법에 들어가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멘붕 오신 분들 밑에 다 안드로메다에서 헤매다가 끝냈다 뭐 1교시 보고 집에 가시는 분들 많았겠구나. 그래서 뭐 그런 얘기부터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이 어려웠구나. 엄청 다들 어렵다. 얘기하시는 게 자신 있게 풀으신 분들은 어차피 뭐 계산 제끼더라도 딴 거 뭐 자신 있으면 계산이야 뭐 한두 개 풀고 나머지는 찍어도 되는 거니까 또 성인 시험이잖아요. 보통 공인중개사 학개론 선생님이 네.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시험 가기 전날 팁이라고 주면 계산 문제는 일단 제끼세요. 어. 읽어보고 내가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생기면 풀고 아니면 제껴라. 그래서 쭉쭉쭉 제껴 나가다가 나중에 시간 나면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제 민법은 답이 없지 뭐. 민법은 답이 없어. 답이 없지. 네. 그래서 1차의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밥 먹고 와서 2차 시험지 받아봤더니
이번에는 공법하고 공시법이 뭐 환상적으로 나왔다고. 공법은 네. 항상 어렵지. 공법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응. 안 나오던 범위에서 문제만 내면 그냥 막 가는 거야. 그래서 뭐 공법은. 얘기 나오는 게 뭐 배우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출제했다. 네. 뭐 책에도 없는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주 놀랄만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 그 청와대 국민청원 들어갔잖아. 그것도 국민청원 맨날 하는 거. 뭐 안 하는 청원이 없잖아. 그날 어. 당일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네. 청원자 숫자가 7,300 얼마인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응시자 중에서 상당수가. 성인들 대상으로 한 뭐 얘기는 그래요. 무슨 뭐 이게 지금 그 토지주택공사 직원 뽑는 시험이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실 공법은 범위도 너무 넓고 난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예, 문제 자체가 공법 문제들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까지 공부를 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 그러니까 공법 책 보면 이렇게 두껍잖아요. 네네. 1000페이지 막 1000몇백 페이지 돼요. 내용이. 그러면 매출이지. 법조문 다 공인중개사 뭐. 하면서 몰라도 되는 내용 많아. 내가 토지 중개할 일 없는데 왜 내가 농지법, 뭐 이동 임야 뭐 이런 거 내가 왜 알아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전문 분야들. 중개하면 아파트 중개하면서 하나 볼 일 없는 그런 분야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다 배우게끔 하고 있잖아요. 밀도 있게 배우지도 않아. 그래서 책을 이렇게 두꺼운 이유도 공법 선생님들 얘기해 보면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쓰는 이유는 적중률 100%라고 하는 내용을 쓰기 위해서래. 왜냐하면 많이 쓰다 보면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나올 거니까. 그러면 가르칠 때는 뭐냐면 자기들도 안 가르쳐 다. 그냥 시험 문제 중심으로 주로 출제되는 분야의 내용들 중심으로만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 분야 나오면 틀리세요라든가 농지법 2개 나오는데 틀렸다. 그러니까 매년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 배점이 얼마 안 크는데 그거 2개를 맞추기 위해서 이만큼 공부를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효율적이 아니지 않으니까 잘 찍어라. 뭐 또는 이 문제는 맨날 많이 출제 빈도가 높았던 애니까 얘네 정도만 알아둬라. 뭐 이런 식으로 넘기고 가는데 아니 몰라. 아무튼 공인중개사가 시험이 이 범위가 뭐 하는 업무에 비해서는 좀 너무 방대하게 많은 것에 대한 제가 딱 느낀 느낌 그거예요. 너무 많은 걸 되게 얇게 가르쳐. 되게 얇게 가르쳐. 그래서 막상 갖다 실무에 갖다 쓰려고 하면 내가 배웠지라고 해서 얇게 기본은 알겠는데 깊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괴리도 있어요. 우리도 뭐 하다 보면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엄청 배웠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중개업 나가면 나 자신 있다. 써먹을 게 없다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이만큼밖에 몰라. 실제로 가사 하나 써먹으려면 이만큼 깊이를 알아야 되는데 앞단만 배우는 넓고 거죠. 얕은 지식. 넓고 얇게 그래서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그럼 이 경우에는 이거예요. 그건 뭐지? 공부해야 되고 거의 그렇죠. 사실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법에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맞아, 법이 맞아, 1, 2, 맞아.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도시정비법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요만큼인데 시험 그럼.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은 되게 한정적이야. 그거 맞아. 알아서 뭐 하는 내용. 절차에서 딱 멈추잖아요. 분양 신청 날짜를 30일에서 할 수 있고 뭐 구청장이 몇 일 내에서 늘릴 수 있다. 그게 15일인지 20일인지 13일인지 그게 뭐가 중요해. 사실 문제는 그 날짜 숫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난 사실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그랬구나. 공인중개사법 몰라 이게 그러니까 딱 저 공인중개사 시험이 합격자를 만들기 위한 시험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암기법들도 다 그런 숫자 중심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그래서 뭐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런 것 같아요. 현장에 나오면 실제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배웠었던 내용들의 깊이가 또 낮은 것도 문제고 또 넓게 아는 것들이 또 보면 지역적인 특수성이라는 게 현장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배운 것들의 사실상 거의 대부분은 사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만큼 배웠지만 쓰는 건 요만큼, 깊이는 이만큼 들어가는데 실제 시험 본 건 요만큼.
이 참 현실적으로 좀 근데 그렇다고 괴리가 해서 있는 시험인 것 같아. 복미도 이렇게 하면서 깊이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럼 현실적으로 이제 그거밖에 안 박사학위를 따야지. 논문을 써서 논문 패스하는 걸로. 네. 생각해 보니까 지금 네오비가 공인중개사들 대상으로 네. 중개업 마케팅이라든가 네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학개론의 부동산 마케팅 문제 출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실무를 가르쳐주는 학원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부동산 중개업으로 자격증을 따고 오신 분들이 현장을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사무실은 어디서 찾아봐야 되냐. 사실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그렇죠.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직업 자체를 뭐 많은 분들은 약간 좀 비하하는 투로 생계형 직업이다라는 표현도 뭐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환경지법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완전 계약 노동자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계약을 하나 쓰지 못하면 계약 이번 달에 노동자? 계약 노동자야. 공인중개사 직업은 계약을 쓰지 못하면 굶어. 그래서 그 계약 하나에 온 힘을 다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계약을 쓸 수 있을까 집중하면서 이 진짜 고통스러운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험을 봐갖고 합격을 하잖아요. 그럼 오시면 다들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늘 겪는 게 뭐냐면 이제 시험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와요. 문을 두들기고 와가지고 뭐 어쩌고 해. 근데 처음에 오신 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콧대가 막 하늘을 찔러요. 왜 나 이렇게 어려운 시험 합격하고 왔는데 사실 나 이런 거 안 필요 없는데 나 그래도 혹시 뭐 있다고 하니까 배워볼 거야. 막상 또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준비도 좀 하고 네. 그러고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오시거든요. 좀 지나고 이제 필드에 나가서 개업을 실제 알아보시다가 한 3월쯤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땅바닥에 있어. 답이 없거든 이게 지금. 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거기 가서는 어떤 실무가 사용이 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아를 놓고 보면 합격을 했으니까 나는 허들을 넘고 어느 정도 검증받은 인재다라는 자신감이 있다가 막상 필드에 나가 보면 최다 부동산이고 이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이 허들을 뚫고 넘어와서 그 시장에 와서 그렇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내가 이겨야 살아남는 또 생존의 그런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특히 이제 좀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해야지. 그 오셔갖고 잘 안 되면 또 뒤퇴로가 없거든 이분들이요.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따면 내 인생의 노후의 마지막 직업으로서 뭔가 해볼 수 있겠다 하시고 사실상 전력 투구하신 거거든요. 근데 시험을 땄어. 근데 막상 필드에 나가 보니까 녹록치 않거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사실 소상공인이잖아요. 문제 생겨서 이제 뭐 막대한 손실을 또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고 나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의 안타까움이 있어서 국가가 못 해주니까 우리라도 좀 해줘보자. 그 사람들이 평생 노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좀 걸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가지고 저희도 지원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야. 여러분들의 노후에 연금을 책임지기는 네오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현실적으로 참 문제라는 거예요. 100세 시대에 뭔가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육체적 노동을 할 수도 없고 기술적인 것들이 있었으면 좋은데 사실 기술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막 찬양받지 못했던 시대를 겪고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사실 지식 노동자들이 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29일 시험 이제 또 끝났으니까 벌써 또 이제 다음 주 가보면 알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뭐 답안 항상 이 문제가 나오면 신청하시더라니까. 답안 중에 아리까리한 것들 뭐 중복답 이런 것들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 정리되고 하면 그렇죠. 딱 나오겠네요. 그렇죠. 다음 달 28일인가 그때가 합격자 발표라고 하고 또 이제 또 시험이 어려웠다니까 또 수많은 문제들이 문제 오류를 문제 오류. 가지고 청원. 또 청원 뭐, 아니 소송 제기하든지 뭐 근데 하겠죠. 저는 그거 요번에 어려웠다는 얘기를 듣고 나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 뭐야? 공인중개사 시험은 불경기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락장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해서 아무도 관심 없는데. 이 신청자가 별로 없던 시절 또 오잖아요. 그런 시절에 가서 그때 가면 이게 줄어드니까 분명히 시험 문제도 조금 난이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고 이제 부동산 끝났어요. 부동산은 끝났다 책 나오고 뭐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뭐 이런 기치가 막 계속 언론에 나오고 하우스 투어 얘기가 막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부 준비해서 공인중개 시험을 따놓으면 딱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시절에 부동산을 투자를 하거나 네. 또는 손님들을 사주거나 그러면 다시 이제 상승장에 오면 다 먹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하락장에 공부를 시작해서 네. 중개사를 따고 네. 따는 것도 좀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을 시작해서 중개업소도 많이 없어져요 하락장에는. 없어지죠. 그러니까 생활고 이 영업이 안 되니까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경쟁도 덜 치열한 상태에서 규제도 덜 치열한 상태. 지금은 매매를 하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매매가 안 되니까 거래 스톱이 되는 건데 중개보수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하락장이 되면 그런 규제들이 좀 풀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 경쟁자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조금 하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좋지. 그걸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역발상 투자다, 뭐 역발상 사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역발상 했어. 자영업이야 이거. 역발상 안 돼 자영업. 이거 그래. 안 돼. 그게 가장 어려운 거죠. 되는 거였으면 벌써 했지. 역발상.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 네. 실천을 해볼까. 그때 가면 모든 은행에 돈줄이 막혀요. 먹고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들 버거워하는 시절이 또 오게 됩니다. 중개업 아무튼 힘든 직업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힘든 말이야. 직업. 저도 뭐 그런 생각들을 해요. 저도 오랜 기간 해봤지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많은 부분들이 뭐라 할까요? 청약, 로또 청약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이제 시장에 나오는 얘기들은 규제가 물려 있지 않은 지역들로 좀 옮겨져 가서 또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사실 우리 직원들 뭐 지역에 다 청약하라고 했는데 경쟁률 폭발이라서 지금 인천? 어떻게 알았지? 런시티? 어떻게 알았지? 아니, 이번에 네. 많이 나온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좋아 보이더라고. 아니 이제 우리 직원들도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집을 어디다 어떻게 사게 해줘서 그 직원들의 내가 직접 복지를 해줄 수는 없으니 이런 거라도 복지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라 그랬더니 또 아니나 다를까 또 엄청 올라오셔갖고 또 자신 있게 특공으로 넣었대.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기대감을 또 일시에 또 확 위축을 시켜버렸죠. 5년 거주, 8년 보유. 아니 근데 그건 채택이 그렇게 가면 규제를 좀 해도 되지. 그 정도 실수할 마음 있는 사람만. 예전에 보금자리도 엄청 셌어요. 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수기가 오면서 그래도 풀어주잖아 또 전매 비수기가 오면. 제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지금 돼서 조금 약간 느슨해진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5년 거주 8년 보유다. 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시는 건 10년 사시는 거예요 원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조용한 듯 조용하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 때문에 가볍지 않은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별별수다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고민 같이 나누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